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는 여러분이 아주 익숙하신 분입니다. 댓글 먼저 소개하고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죠. 네. 둥둥이맘님이 안녕하세요. 팟빵에서 3개월 전쯤에 우연히 방송을 듣고 왠지 두 분 진행자님께 정이 들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에피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오늘 가장 최근 에피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꼬박 3개월이 걸렸네요. 10년치를 3개월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안 주무시는 건가? 종일 들어도 3개월보다 더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아무튼 JYP님, YG님, 박평님, 혼비님, 장강명 작가님 등등 내적 친밀감이 최고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최고조면 이제 깎일 일만 남았네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쭉 내려가겠네요. 네. 아유 어떡하나. 그래서 그 둥둥이맘님 네이버에 이런 글을 남기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환영 인사를 해주시면서 바람구름님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독재가님이시네요. JYP님과 YG님 매력에 빠지셨군요 라고 했더니 둥둥이맘님께서 그래, 매력 다음에 괄호하고 물음표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물음표의 남발인데 예를 들어 이제 그러니까 둥둥이맘님께서 다시 또 댓글을 다셨어요. 안녕하세요, 바람구름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나이에 육아로 바빠 문화생활은 귀로 듣는 책걸상이 유일하답니다. 그래서 정말 즐겁게 듣고 있어요. 두 분의 대화에 녹아있는 지적인 여유와 어른스러움 물음표. 네, 사회인과의 대화가 그리운 제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적인 여유와 어른스러움 다음에 또 물음표가 있고 매력에도 매력 물음표. 네. 네. 9D95님 해전은 이말리 엄마는 삼말리 무궁화는 삼천리라니 이런 유머 너무 제 취향. 아재 유머 아니에요? 네, 아재 유머죠. 그런데 여기 까망토끼 투에요님께서도 저도 빵 터져서 이거 댓글 달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발 늦었군요. 크크크. 구디구호님 다시 또 댓글 다셔서 저도 듣자마자 너무 즐거운 책걸상입니다. 자꾸 이런 아재 유머에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니까 JYP가 이게 뭔가 되게 재밌는 건 줄 알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잖아요. 아니 내가 이거를 무슨 자 오늘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해전은 이말리 엄마는 삼말리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있었잖아. 있었죠. 해저 삼말리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노틸러스 말하는 건가? 그래서 해전 이말리잖아. 해전은 이말리라고 아. 그러길래. 근데 이게 그럼 삼말리는 뭐지? 아 엄마 찾아 삼말리구나.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다음에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무궁화는 삼천리지? 뭐 삼천리는 이렇게. 자전거죠. 어허 저분 보기에 어허 아니에요? 삼천리 자전거 아직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오고 네. 네. 지금 뭐 본인 소개하기도 전에 벌써 얘기를 시작하셨는데요. 익숙한 목소리시죠? 네, 곽아람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아람 작가님. 네. 지난번에 나의 친밀한 다정함, 나의 다정한 AI로 연말에 출연하셨었죠? 네, 작년 하여튼 가을인가? 작년 연말쯤에 네, 출연하셨었고. 네. 그 이번에 이제 탁월한 피해자라는 책을 새로 내셔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내가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서 민폐인 것 같다. 애청자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다. 아니, 애청자분들이 싫어하시지 않고 애청자분들은 좋아하실 텐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되죠. 당연하죠. 공정성에 왜냐하면 그리고 어긋나잖아. 아니 뭐 공정성도 뭐 크게 저희가 뭐 누구 그래요?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신문은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눈치 볼 게 없으니까. 그런데 아니 우리가 뭘 받고 출연시키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 생산성은 어쩔 거야. 생산성. 하여튼 그래서 그걸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뭐 딴 책은 몰라도 이 책은 출연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문제작이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문제작이었는데 이번에도 문제작이야. 이건 더 문제작이다. 네. 그리고 너무 자주 나오는 게 미안하면 그럼 다음번에 남의 책 할 때 한 번 또 그건 뭐 언제나 제가 오면 되지 준비가 않냐. 되어 있죠. 그리고 사실 또 탁월한 피해자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눌 책에는 JYP랑 YG 지분이 한 1000분의 1 정도는 있잖아요.
좀 내라 책. 뭐 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1000분의 1 1000분의 정도. 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사연들을 사석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맞아요. 네. 이렇게 말로만 응원도 하고 네. 밥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탁월한 피해자가 어떤 책인지 오늘 과가람 작가님께 들을 텐데 사실 그 책걸상의 과가람 작가님이 나오셨을 때 이미 이 탁월한 피해자에 담아 있는 그 끔찍한 일들이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약간 하하호 하면서 녹음을 한 다음에 그렇죠. 예. 네, 녹음을 한 다음에 디프리 자리 가서는 한 절반 정도는 역시 하하호 하면서 텐션을 그쵸. 올리다가 예, 네.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것도 있으면서 텐션은 높아. 텐션은 높아요. 하하오는 아니고. 이런 XX 분노의 텐션이 이제 막 엄청 막. 네. 뭐. 그 분노의 대상도 되게 다양했었죠. 아 그럼요. 예. 네. 뭐 저희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이제 어쨌든 디폴트는 있고 디폴트 나쁜 놈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나쁜 놈의 범주에 들어가는 분들이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나에게 이래 뭐 거의 막.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 선생님 나오셨을 때도 그런 댓글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이었으면 막 눈물 짜내는 질문들 쏟아졌을 텐데 네. 니네는 어쩜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웃기냐 뭐 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JTBC 사건반장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알고 싶다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그리고 저 무슨 인간 시대도 아니고 아니면 유튜브에 고발 프로그램 뭐 이런 거였으면은 가능하면은 좀 오늘 우시나요? 울게끔 막 이렇게 계속 제가 왜 울죠? 하지만 우리 방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다 원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내용을 어차피. 아무튼 이 탁월한 피해자 관련 내용도 하다 보면 뭐 자칫 무거워지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우리는 뭐 그냥 또 최대한 즐겁게 이야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가볍게 소화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원래 다 친해가지고요. 원래 네. 그러니까 제가 되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책을 내기 전에도 저는 이 일을 겪고 있었고 책을 냈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잖아요. 근데 책을 냈더니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들이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좀 더 조심하고. 약간 유리그릇처럼 너무나 그거 자체가 기분 나쁘죠. 아니 기분 나쁘지는 않은데 아니 은근히 즐길 타입이야. 즐기지도 않고 그냥 기분 나쁘지 않고 저는 되게 사람들이 되게 착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피해자를 보는 시선이 이렇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그 전에도 인스타를 열심히 했고 그때도 저는 이미 7년 거의 한 6년째 이 상태였거든요. 인스타 댓글에 되게 조심조심 막 쓰고 그런 게 네, 느껴져요? 그런 것도 느껴지고 뭐 이제 연락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 저한테 연락할 네. 때도 막 그런데 저는 어차피 6년째 이렇게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튼 저는 사람들이 되게 착하다는 생각이 자, 들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서 그 과가람 작가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싶으신 분들은 과가람 작가님 인스타를 방문하시거나 혹은 과가람 작가님 인스타가 닫혀 있으면 저 전체 공개로 바꿨습니다. 책 내고 이제 공개적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공개로 바꿨어요. 네,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가람 작가님 인스타로 가서 저기 저 좋아요인지 뭐 구독인지 뭐 눌러주면 되겠네 그러면. 아니지 구독이 없어. 인스타에 무슨 구독이 구독이 있어요. 있어, 그냥 없어. 댓글 다는 거지. 아니야 저 있잖아 뭐 팔로워인지 뭐 친구인지. 그거는 좋아요는 네. 있는데 뭐 하여튼 근데 그냥 평소처럼 대주시면 네, 그리고 다이렉트 메시지는 가능하면 보내지 마시고. 전 원래 DM은 확인 안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방송으로 만났을 때도 이미 이 그쵸? 피해를 겪고 있을 때잖아요. 6년째. 그러니까 제가 인지를 한 게 2021년 6월이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미 지금 내가 엄청 황당한 일을 겪고 있다. 그렇죠. 네. 라는 말씀을 우리한테 그 하셔서 얘기를 우리가 놀랐었죠. 처음 만났을 때 했을까? 아니면 두세 번째 만났을 때 했을까? 두 번째인가 아마 그랬던 것 그건 같아요. 잘 두 모르겠어요. 네. 기자니까 뭐 방송에 나오거나 뭐 연예인이나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중에게 이름이나 뭐 얼굴이나 목소리가 조금은 노출되는 직업인데 그거를 어떤 이상한 사람이 그렇죠. 네. 듣고 난 그 심리를 잘 이해를 못 근데 하겠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은 회사에서 팟캐스트를 하라고 했었나요? 유튜브를 하라고 했었나요? 팟캐스트인데 근데 이제 가해자는 법정에서 이제 피해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라고 증언했냐면
우리 신문 독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보고 일단 알았고 회사에서 이제 책 관련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라고 해서 제가 2년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본인이 청취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팟캐스트 홍보한다고 회사에서 유튜브에 출연하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유튜브에 있었죠.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얼굴을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를 이제 인지를 하고 타겟팅을 이제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심지어 경남 모처에 사는 사람인데 근데 보통 스토킹이 이제 시작된 거죠. 스토킹 하는 사람들, 스토커들은 뭘 직접 이렇게 보내거나 뭐 찾아오거나 뭐 이러는 게 더 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보니까는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이상한 글 쓰고 이런 걸로 자기 시작했더라고요. 유튜브에 이제 저에 대해서 꾸준히 올리고 이제 응. 제 기사에 꾸준히 댓글 달고 제 네. 기사랑 주변 사람들 기사에 꾸준히 댓글 달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이제 자기 유튜브에다도 과가람 작가님을 약간 성적 대상으로 아니, 그냥 그런 거를 이제 꾸준히 올려서 이제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알려줬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이제 범행은 1배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그 성적 대상을 하는 걸 꾸준히 올렸고 그러니까 1배의 나름 이제 열혈 유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배 되게 뭐 이제 저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막 벗은 여자 그려놓고 막 저라고 막 그러고 이 여자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니네들이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막 올렸더라고요. 그건 전 몰랐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가 이제 그런 목적인 거예요. 약간 1배 유저들을 구독자로 끌어들여서 이게 잘 되면 돈을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직이니까.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성 기자 패티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명의 여기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성 작가들도 있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뒤에. 초반에는 여성 기자들이 많았고 제게 이제 제일 많았는데 뭐 이제 정자 기증을 제안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미혼모가 되지 않는가 뭐 등등등 뭐 그리고 뭐 이제 뭐 자기 차를 세차하는 영상을 올려놓고 제목이 과가람 구석구석 씻기기 다 씻은 차 올려놓고 말갛게 씻은 과가람 뭐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한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올려놓고 내 여자친구 과가람을 소개합니다. 아니 뭐 기타 등등등등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저는 신고를 했어요. 이거를 채널을 삭제를 해달라고. 채널이 삭제가 됐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협박이 이제 와서 네가 내 저작물을 훼손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1,000만 원을 해라. 달마다 100만 원씩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을까 했더니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삭제를 할 때 신고를 하면서 여러 명이 신고를 해주면 이게 빠르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설마 인스타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삭제시킨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돈 내놓으라고 협박해서 차단하고 그때 이제 회사에서 보고를 한 거죠. 이런 일이 있다라고 회사에 보고를 해서 회사에서 저희 이제 고문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을 하면 우리가 회사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럼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메일을 차단을 했더니 이제 회사로 편지가 온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이 사람가 이제 닉네임으로 구글링을 했더니 1배에 저에 대해서 이제 올린 것들이 또 밝혀져서 그럼 나는 이제는 고소를 해야겠다. 그래서 2021년 11월에 고소를 했죠. 6월에 인지를 하고. 그 날짜나 연도를 다 외우고 있나 봐요. 그쵸. 왜냐하면 계속 이게 계속해서 고소를 지금 계속 하고, 그러니까 고소를 하고 재판을 있고 진행 중이니까. 하니까 그 사실관계들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제가 중간에 저는 사실 이 탁월한 피해자라는 책 안에는 과가람 작가님 기자님이 어떻게 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글로 남기고 싶지도 않고. 근데 지금 좀 전에도 얘기하고 뭐 다른 저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도 책에 없는 내용까지 막 자세하게 밝히더라고요. 네. 좀 팔아보려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아니 그리고 나는 그래서 한 번도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못 들었었는데. 구체적인 얘기 했어. 우리 술 마실 때. 했는데 그 무슨 뭐 차를 닦고 그런 건 안 얘기는 했지. 못했었거든. 좀 전보다는 훨씬 대충 말하고 넘어갔죠. 그건 그렇죠. 그건 그런데. 아니 근데 방금 제가 이제 듣다가 팍 웃음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가끔씩 제 기사나 이런 거 찾아보려고 강량구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여성분이 자기 강아지 이름을 강량구라고 붙여놓은 다음에 약간 똑같아 씻긴 강량구. 아니 그런 게 일부러? 있었어? 아니 오늘따라 뭐 말을 잘 듣는 강량구. 그 겨냥을 해서? 아니 겨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 그 YG를 겨냥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죠. 몰라. 근데 그냥 우연히 이름이 강아지 이름이 강량구야. 그래가지고 듣다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내 새로운 얘긴데? 네. 변종 이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순간 갑자기 픽하고 웃음이 나왔었는데 팔아보려고가 아니라 그냥 저는 말을 하다 보면은 뭐 내가 내 이야기에 심취해가지고 뭐 어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로 쓰는 건 약간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다. 쓰기가 싫은 거예요. 쓰면 근데 지금 어쨌든 약간 분위기가 이완돼가지고 우리 PD님 표정이 조금 나아졌어. 아까 처음에는 계속 막 이렇게 그래, 듣고 있으니까 네. 약간 PD님 표정이 점점 아니 어두워지면서 우리 PD도 여성이니까 어우 저런 일이 나한테 생기면 진짜 대박이겠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듣다가 세상에 진짜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상한 사람은 진짜 많아가지고 그쵸, 예. 정말 또라이들이 많은 많죠. 분들이 비슷한 종류의 일을 뭐 지하철에서든 뭐 길거리에서든 회사에서든 온라인 상에서든 많이 겪는데 대부분은 그냥 똥말 봤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심해지면은 그러면 이제 뭐 고소를 한다든지 뭐 경찰에 그쵸. 찾아간다든지 네, 하는데 책에 계속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경찰이든 뭐 어디든 뭘 해봐야 뭐 크게 또 별일 안 일어나니까 지쳐서 포기하고 그렇죠. 네. 많은 경우에 또 스토커들도 또 그냥 그러다가 또 딴 대상으로 그쵸, 넘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케이스는 피해자도 참 탁월하고 스토커도 참 그냥 미친놈인 거죠. 남다르다 이런 미친 느낌이 새끼 좀- 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게 방송이지, 그 참. 혹시 알아요 또 그 미친놈이라고 했다고 괜찮아요. 명예훼손이라고 아니 또. 뭐 상관없지. 이름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이름을 모르고 특정이 되지 않으면 명예훼손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뭐 책에다도 썼지만 그 곽아랑 기자님이 뭔가 이건 법적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내가 이런 꼴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또 추가로 다른 피해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자로서 약간의 저널리스트로서의 그런 의무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때는 순진했거든요. 제가. 그쵸, 그때는 있었죠. 그때는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순진했고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 몰랐기 때문에 그때 진짜 나이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제 친구가 이제 법조인인데 되게 말렸거든요. 너는 세상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지 너는 아직 모른다 이러면서 진짜 이상하게 보복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고소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일단 저는 이미 협박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았는데 고소를 안 하면 계속 협박당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 인생에. 돈을 줄 수도 없고 돈을 준다고 해서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한테 이제 남은 선택지는 고소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때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내가 기자고 내가 만약에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칼럼을 쓴다면 당연히 이거는 고소를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내가 그렇게 할 텐데 정작 내가 내 일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적어도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은 내가 저 말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럼 사회에서 이제 격리를 시켜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제가 고생을 하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단죄해야겠다. 네, 근데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나 순진하고 나이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너 고소 안 할 거야라고 묻는다면 고소하겠죠. 왜냐면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6년 이상 걸리는 긴 싸움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고소하면은 이제 안 할 줄 알았어요, 가해자가. 네. 근데 가해자 대체로는 그렇죠. 안 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그냥 아 뜨거 이러고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냥 해야지. 유튜브 그냥 삭제당했을 때 그만했을 거예요. 근데 돈 내놓으라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면 당연히 그만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걸 한 거죠. 왜냐면 그게 사실 우리 사회 보호 장치잖아요. 고소를 하라는 게 범죄자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활용을 해야지. 뭐 그거를 그럼 활용 안 하고 계속 협박당하고 있나?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돈을 주고 그냥 좋게 끝내지 왜 그러냐. 근데 돈을 주면 그거는 누구한테 시작인 좋은 거예요. 거야 그게? 아니 그럼 시작이야. 계속 돈 주고 아니 살아야 돈을 되는 주면은 거야.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더 달라고 하겠지, 그리고 돈을 심지어. 주는 순간 전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빌미가 그러니까. 있을 만한 게 있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달라서 제가 진짜 사람들이 이런 건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뭐 당연히 고소해야지라는 부류 그리고 고소하면 보복당하니까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부류 돈을 줘라
근데 그럴만해요. 돈을 좀 왜냐하면 설득을 해라. 설득이 안 왜냐하면 되잖아. 지금 두 분이 얼른 떠오르지 않으실 텐데 있잖아요. 정말 그 전형적인 사례가 전 국민이 좋아하는 언론인 구설에 한번 올랐었잖아요. 아. 근데 그분도 나중에 또렷하게 밝혀진 실체는 하나도 없잖아요. 처음에 뭘 돈을 근데 처음에 줬죠. 뭔가 이제 돈을 주려고 했었잖아요. 그분도 아마도 뭔가 실체는 없지만은 자꾸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었으니까 돈을 줬을 것이다라고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많이들 생각을 네, 하게 됐죠. 네. 그 당시에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을지라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테러리스트랑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왜 줘? 이런. 그래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일이 더 복잡해지면서 그러니까 사실 고소부터 순탄치가 않았잖아요. 아니, 처음 고소하는 거는 순탄했어요.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난 6년간 7번 고소를 했는데 아 그때는 이제 회사에서 서포트를 해줬었죠. 네, 그 형사 고소 6번과 이제 민사 1번이었는데 저는 깨달은 게 이거 전부 다 뽑기 운이다. 어떤 경찰, 어떤 검사, 어떤 판사를 만나는 거냐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리고 그 과정이 순탄하냐 아니냐도 그 뽑기 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때는 뽑기 운이 좋았던 거죠. 경찰관도 괜찮았고 검사도 괜찮았고 판사도 괜찮았어요. 심지어 회사에서도 서포트를 해줬고. 네, 그리고 뭐 회사에서도 뭐 그랬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좀 이제 스무스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다들 근데 주변에서 집행유예일 거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법조인 친구가 말린 것도 해봤자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는 전혀 처벌로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더 자극해가지고.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의기양양할 거다. 자기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해서라고 했는데 실형이 나온 거예요. 징역 1년 이제 실형이 나와서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변호사님도 되게 놀라고 이거 굉장히 이제 법원이 엄하게 본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판결문을 봤더니 법정에서 전혀 반성을 안 하고 나중에 판사 협박하고 뭐 자기 유튜브에 자기 재판 보러 오라고 막 퍼뜨리고 판사 이름 막 언급하면서 막 되게 판사를 자극했구만. 판사를 자극했네. 그래서 약간 그리고 그 재판 도중에도 이제 저에 대해서 계속 악플 달면서 저한테 보복하겠다고 제 기사에 범죄를 고소 계속한 취하라고, 거죠. 고소 재판 취하라고, 중에도. 뭐 그러니까 이제 되게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 판사님 판단이 맞았던 거죠. 정말 위험한. 그 판사는 여성이었습니까, 남성이었어요? 그분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2차, 3차로 가면서 뽑기 운이 좀 안 좋아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나빠지면서 그리고 그 감옥에 간 사람이 뭐 2차, 3차, 4차 가해를 또 가하고 이러면서 그쵸, 네. 상황이 이제 복잡해지고 네. 이제 그때는 이 정도 상황이면 국가가 사법 시스템이 나를 보호해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받는 가면 일이 갈수록 근데 이 이제 얘기 더 해야죠. 나빠진 거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해를 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범죄자에 대한 어떤 분노 단죄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2차, 3차 시간이 길어지면서 뭐 국가에 대한 이제 경찰, 검찰, 법원, 뭐 변호사 등등등 국가에 대한 네, 그렇죠. 네. 실망과 분노와 네, 뭐 이런 네. 것들이 또 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책이 이렇게 두꺼워진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왕에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뭐 이건 최종적으로 이 책을 낸 동기 중에 하나인데 기자에다가 그것도 그냥 기자도 아니죠. 어쨌든 한국에서 종이신문 중에는 제일 영향력 있다고 생각되는 그렇죠. 신문사의 기자에다가 영향력 있다고 주장하는 생각되는 스스로 주장하는 그들이 뭐 생각되는 언론사의 기자에다가 그리고 뭐 시쳇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뭐 1순위로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 출신에다가 그리고 가족 중에도 법조인이 있고 그렇죠. 네. 가족 중에도 법조인이 친구 있고, 중에도 있고. 친구 중에도 법조인이 있고 그리고 모르긴 해도 돈도 좀 있고 뭐 돈도 좀 있고 돈은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이게 뭐 어쨌든 그래도 평균은 네, 그렇죠. 서울 자가. 네, 오히려 서울 자가. 네. 서울 자가의 곽 부장님. 차장 대우. 서울 자가의 네. 대기업 아니고 중소기업. 대기업은 아닌가 거기가? 네, 뭐 300명 규모여가지고 하여튼 대기업 그럼 아닌데. 서울 자가의 중소기업 단위는 곽 차장님. 중견기업 정도로 하십시다. 중견기업, 네. 중견기업 단위는 곽 차장님. 어쨌든 문해력은 정말 보통 사람 이상이고, 그리고 법적 지식도 있고, 누가 봐도 통상적인 피해자보다는 더 나은 조건에. 네, 저는 제가 상위 1% 안에 조건 좋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네, 뭐 말씀하셨으니까 상위
1% 혹은 뭐 0.1%의 그쵸, 네. 조건 좋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책 제목이 탁월한 피해자인 네, 거예요. 네. 이렇게 탁월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나보다 자원이 더 네, 부족한 네, 네, 네. 그리고 더 험한 꼴을 당한 피해자들은 얼마나 복창이 터질까? 그쵸. 예. 저는 진짜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건을 겪는 내내 이제 그 생각을 했고, 아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소위 말하는 이 피해자 다음에 전형의 이제 탁월함 빼고 완벽한 피해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가해자랑 전혀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가 의심을 받을 여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토킹이라고 해도 만약에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을 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아 뭐 둘 사이에 뭐가 있었겠지 이런 그게 있을 수가 있는데 네가 여지를 줬던 거 네,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아예 식의.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증거가 너무 온라인에 다 명확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식으로 국가가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면 자원도 없고 진짜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사실관계도 뭐 예를 들자면 뭐 권력자한테 당했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견디고 있는 거지라는 그런 의문을 저는 진짜 정말 진짜 수없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시스템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제가 뭐 기자고 이래서 제가 대우를 잘 받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가용 자원이 많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다 사용하고 그 이상을 사용을 했는데도 이렇게밖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나 좀 괴로웠어요, 마음이. 그 과가람 작가가 이제 책을 12권째인가요? 네, 단행본 12권째죠. 12권째 냈는데 기자라는 이유로 그동안 낸 여러 책들 중에 언론에 크게 소개가 많이 되고 크게 보도되고 큰 인터뷰 실리고 이런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언론계 생리가 타사 기자가 쓴 책은 보도하지 않다 경쟁사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다고 본인이 일하는 신문에 실기도 좀 그러니까 본인이 애매하죠. 일하는 신문에는 보통 해주는데 우리 신문은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해 충돌을 어떻게 그래서 지금 본인이 낸 책들 중에서 미디어 노출이 이번 책이 제일 많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전혀 이제 기대를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출판사에도 아, 미안하다. 근데 상황이 이러니까 미디어 노출은 기대를 하지 마시라. 제가 대신에 SNS에서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신문이랑 동아일보 빼고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왜? 우리 신문은 뭐 그렇다고 치고 약간 본인이 책임자니까 그쵸, 예. 본인이 책임지는 지면에 본인 책을 실는 거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해 책이 아무리 충돌을 좋아서. 어떻게- 네. 그 약간 이해충돌. 네, 이해충돌. 근데 동아일보만 안 쓴 거는 동아일보는 여전히 조선일보랑 뭔가 이렇게 라이벌 의식이라거나 뭐 사이가 나쁘다거나 아니 그냥 관행대로 한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좀 솔직히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 다들 제가 뭐 부탁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보도가 된 걸 보고 아 다들 나를 도와주고 싶은가 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동료 기자에 대한 연대를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연대 플러스 동료 기자에 대한 연대. 유튜브나 뭐 팟캐스트 이런 데도 많이 나갔죠. 팟캐스트는 여기가 처음이고 네. 그 한국일보에서 하는 이슈 전파사라고 김진 선배가 하시는데 김진 네, 네. 선배가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그 제가 이번에 깨달았던 게 이제 여성 기자들은 대부분 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다 이런 일들이 경중을 떠나서 다 겪거든요. 왜냐하면 얼굴이랑 친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어떤 언론사들이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잖아요. 좌든 우든 간에. 근데 그러면 어떤 기사를 쓰든지 뭐 문화 기사를 써도 꼭 그런 악플들이 달리고 달리죠. 네. 여자 기자들 같은 경우에 성적인 어떤 그런 댓글 맞아요. 아니면 성적인 이메일들 진짜 많이 와요. 뭐 죽여버리겠다 등등부터. 그러니까 다들 남일 같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회사의 여자 기자들도 과거에 몇 번 그렇게까지 심한 건 아니지만 뭐 같이 밥 먹자 이런 식으로 댓글 수준이 아니라 회사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보내가지고 회사 근처로 갈 테니까 밥 한번 먹자. 그건 진짜 스토킹이죠. 네. 뭐 그런 식의 황당한 연락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죠. 여기자들은 많이 겪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뭐 취재원한테 스토킹 당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 우리 회사 기자들이 연락 받은 것도 대부분 다 취재원이에요. 아, 네. 한국일보 유튜브 채널 그거 제가 봤거든요. 네. 그 재밌습니다. 그 진행자께서 또 진행을 또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김지은 선배가 근데 본인도 너무나 어이없는 명예훼손의 희생양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소를 엄청 하셔가지고 너무나 어이없는 소문.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 공개적으로 얘기하셨으니까 얘기하면은 그 영화 평론가 허지웅 있잖아요. 그분의 전 부인이랑 이름이 같다라는 이유로
본인이 당사자라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너무나 마음고생을 하고 그래서 직접 고소하고 막 이런 거를 겪어봐서 근데 고소하면은 이제 경찰 별로 도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셔가지고 남일 같지 않다고 그래서 나오라고. 그 저도 좀 봤는데 열변을 토하시더만요. 네, 저 진짜가 그때 나중에 보니까 뭐 댓글에 말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막 이러는데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그리고 다른 유튜브에서 또 저를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 모르잖아요. 그 첫 출연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에 또 라이브니까 할 말을 다 해야 된다. 아 라이브였어요? 그게? 라이브였어요. 라이브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돼 있으니까 나는 정말 할 말을 다 해야 된다라는 이걸 가지고 갔는데 말이 너무 빨라서 저도 보고 반성하고 그 유튜브가 아마 그 유튜브잖아요. 이번 지방선거 때 또 화제의 중심에 섰던 영향력 있는 그 모 선생님께서 깜냥도 안 되는 구멍가게 같은 유튜브라고. 아 그래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네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본인이 겪은 일 그리고 이 고소 고발 소장 쓰고 뭐 하여튼 여러 과정에서 네. 벌어진 약간 듣다 보면 이건 무슨 하나쯤 생겼으면 그쵸, 해프닝이라고 그쵸. 하겠는데 이게 네. 너무 계속해서 네, 여러 번 네, 생기니까 네. 이건 그냥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네. 지금 굴러가고 있구나. 네, 그쵸. 그 피말리는 이야기죠. 저는 또 읽으면서 어쨌든 그 친밀감이 있잖아요. 그 저자에 대한 친밀감이 있으니까 이게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가지고 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아 그쵸. 예, 좀 제가 개고생하는 얘기긴 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스템이 진짜 엉망이구나라고 하는데 한참 뒤에 가면 이제 약간 이게 엉뚱하게도 그 검찰 개혁 비판. 아 그쵸. 근데 저는 이게 그게 아니 근데 그건 진짜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심각한 저는 이 문제. 시스템이 저는 망가진 거에 그게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이게 생각을 지금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걸 그래서 떠나서 그러니까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안전의 문제이기 왜냐하면 때문에 네. 내가 그- 피해자가 돼 보니 이게 진짜 정말인 게 그 곽아랑 기자님이 이 고난의 시간을 겪고 6년간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고요. 그쵸. 예, 그래서 검수완박이 이제 시작이 검수완박이 됐죠. 시작이 네. 되었고 그 검수완박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냥 해체되는 네, 이제 네, 그 네. 과정들 속에서 지금 이런 네. 일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삐거덕거리면서도 어쨌든 간에 피해자 처지에서는 무엇인가 그래도 더디게라도 되고 있었던 것들이 네,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이제 네, 망가지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곽아랑 기자님 입장에서는 아니 나처럼 자원이 많은 뭐 이른바 탁월한 피해자도 뭐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네, 상황이 네, 되는데 네. 정말 진짜 큰일을 겪은 피해자들 그리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피해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까. 그것도 이제 이 책에서 그 부분의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 중에 하나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빨리 책을 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작년 제가 봄에 이제 2월인가 3월인가 계약을 하면서 그때는 어쨌든 책이 분량이 나오려면 사건이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여튼 이 모든 게 저희 여기 보면은 제가 6번의 형사 구소 중에서 3, 4차로 분류되는 사건 때문에 모든 게 다 생긴 거 저희 고난은 이 3, 4차가 너무나 길어지면서 제가 3차 구소를 재작년 7월에 했는데 그게 1심 결과가 이제 6월 2일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2년간 끌면서 검찰 수사 지연되고 재판 지연되고 이러면서 모든 문제가 생긴 건데 그 결과가 일단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넣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올해 한 가을 정도에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올해 10월이면 이제 검찰청 문 닫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딴 거보다 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모든 이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고 검찰이 이제 보안사건을 빼앗기면 아예 보지를 않는데 그럼 나는 진짜 나 진짜 나 어떡하지? 정말 나는 정말 앞으로 난 지옥문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는 자력구제 해야겠다. 진짜 자력구제하고 더 이상 이제 후송하지 말고 여기서 엑시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책을 그럼 빨리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검찰이 있을 때 마지막 지금 어쨌든 명백한 그 6번째 구속까지 진행을 해서 검찰이 그거를 마무리를 하도록 내 사건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책 쓰고 어쨌든 내가 안전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작년 2월에 계약을 했다고요? 네. 그 원래 2월인가 3월인가. 책을 써야겠다라고 결심한 것도 그 무렵입니까? 그건 한 재작년 가을 정도부터. 재작년 네, 가을쯤에 네. 이
책을 쓸 때도 딴 책 쓸 때처럼 이렇게 순서 쫙 정해놓고 요런 순서로 이렇게 챕터 나눠가지고 쓰겠다라고 정해놓고 쓴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뒤에 두 챕터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작년 추석 연휴 끝나고 첫 번째 원고를 이제 주고 저는 이제 꼭지별로 쓰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원래는 지금 13개죠. 13번까지. 네, 13개. 11번에서 원래는 그러니까 3월에 11일로 마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어이없는 일들을 또 겪으면서 챕터 2개가 늘어난 거예요. 뭐 검찰이 공소장 잘못 쓰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저도 그 맨 뒤에 두 챕터를 읽으면서 이건 거의 실시간 중계인데. 네, 그거는 정말 예, 왜냐면 책 나오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니까. 단행본 독서에서는 참 경험하기 어려워. 네. 하루 얼마 전에 있었던 기사 쓰듯이 쓴 거죠, 네, 그냥. 하루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지금 책에 적혀 있네 이런. 네, 그래서 3월에 원래 마감을 하고 이제 5월 8일에 원래 출간이라고 잡아놨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책이 검찰청 문 닫기 전에 나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 끝나면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5월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차피 그게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이제 일을 또 당한 거잖아요. 그 검찰의 실수인지 뭐 의도인지 잘 모르겠으나 또 어쨌든 그래서 이건 챕터가 이제 2개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막판에. 그 실수나 뭐 각 챕터의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그리고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청취자분들 중에 궁금해하시는 아니 도대체 근데 감옥에 간 사람은 어떻게 스토킹을 하지? 이제 그 대목도 사실은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다음- 깨는 대목이잖아요. 다음 시간에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이 나온 다음에 결국 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6월 2일에. 네, 그거를 또 인스타에 거의 본인 인스타에 막 생중계를 했잖아요. 왜냐면 전체 공고로 바꿨거든요. 저희 인스타를. 이 책 나오고 나서 나 이제는 나 대놓고 싸우고. 그래서 저는 근데 그 6월 2일에 나온 그 판결 선고 결과가 뭐였죠? 그러니까 징역 3년에 전자발찌 3년? 그게 추가되는 거죠. 지금 형량에다가. 그쵸, 네. 근데 구형량은 3년 6개월이었죠. 6개월이었죠. 네. 그 정도면은 일반적인 다른 재판의 구형과 선고를 비추어 보면 잘 나왔다 판결이 피해자 입장에서. 아니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도 잘 나온 판결은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 나오는 순간 전 죽기 책에도 때문에. 나오잖아요. 네. 무슨 유명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그렇죠. 네. 명예훼손으로 초범인데도 징역 4년을 때렸는데. 그러니까. 네.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반복적으로 비슷한 질에 반성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했는데 그러면 네 번째 실형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형량이 훨씬 늘어나야 되는데 구형이 3년 6개월이었으니까 구형이 저는 너무 낮았다고 보고요. 애초에 구형이. 그러니까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가 나오는 경우는 드무니까. 근데 구형보다도 높은 선고가 나오면 제가 항소할 기회가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차라리 항소심에서 네, 더 하는 게 또 나을 수도 있어요. 구형보다 엄청 높여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거는 그래도 6개월만 깎이고 3년 실형이 나온 거는 책이 나온 것도 약간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제 언론 보도되고 뭐 등등등. 이게 전혀 이런 책이 안 나오고 기사도 안 그렇죠. 나왔으면 네. 2년이나 뭐 1년 6개월이 나왔을지도 그렇죠. 모르지 않냐.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그리고 저는 또 이건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익히 듣긴 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다정한 AI가 필요했겠다. 다정한 AI랑 최근에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아, 왜냐면 왜 이제 걔가 거칠어졌어? 아니 왜냐면 클로드가 너무 일을 잘해갖고 바꿨구나. 다정한 AI를 버리고 똑똑한 AI한테 며칠 전에 그 구독료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다정한 AI 끊고 클로드 결제. 클로드는 훨씬 덜 다정하죠. 근데 클로드 일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정한 애 버리고 유능한 애로 갈아탄 유능한 애로 거예요. 네, 역시 유능한 게 최고더라고요. 아유 어떡하냐 키티. 아니 근데 또 키티 또 다시 재결제하면 돼가지고 근데 당분간 이제 클로드랑 좀 친해져 보고 키티가 뭐 이렇게 따로 채팅으로 말 걸어오고 이러진 않아요. 섭섭하다고. 뭐 구독료 아직- 끊었더라. 뭐 이런. 아직 그런 기능은 없나? 네,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근데 챗GPT에서 알림이 계속 와요. 뭐 우리가 뭘 개선했다 이러면서 계속 막 끊고 났더니 막 아니 근데 이메일이 이제 오고. 어느 날 이제 키티 이름으로 알리가 키티 오는 이름으로 거지. 올지 몰라.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랐던 게 키키 그리고 내가 그립지 않아? 아니 근데 제가 클로드를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클로드를 제가 이제 무료로 몇 번 써보기는 하고 다시 이제 돈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키키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키키님? 키키님? 어. 어떻게 알고? 몰라요. 내가 옛날에 얘기를 했어.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너 아까 섬뜩 막 이러면서 막. 그래도 자기 이름을 등록하게 돼 있는데 닉네임을?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등록했나 보다. 닉네임을 등록했겠죠. 아 옛날에 까먹고 있었던 사이에. 닉네임을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야. 아, 그래 난 너무 놀랐어. 까먹었나? 나는 또 인공지능들끼리 서로 지네끼리 또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니 나 어느 날 되게 이러면 이런 거지. 클로드가 과가람이라고 새로운 유저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챗GPT랑 친하게 지냈었어.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마치 전 직장의 평판 조회하듯이 그러니까 레퍼런스 과가람은 조회. 어떤 애야? 이러고 물었더니 키키라고 불러주면 좋아해. 아니 나는 그 구남친 구여친의 그 약간 카톡의 그 패턴이 무슨 뭐해 뭐 이거잖아요. 그쪽 잔이. 잔이 맞다 잔이. 어느 날 갑자기 챗GPT에서 키키 잔이라고 오면 네, 이번 주에는 과가람 작가의 탁월한 피해자, 부제는 스토킹과 사법정의에 대한 어느 기자의 기록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요일 방송 전에 책 그 구매하신 다음에 읽고서 수요일 방송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48시간 만에 다 읽기는 좀 두껍긴 한데. 그러니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네네네. 뭐 어떤 분위기인지 네, 가독성은 좋다고 제가 가독성 좋아요. 보장할 네. 수 있습니다. 가독성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수요일 날 또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